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선거 기간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해온 안 위원장을 KNN이 단독으로 만나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유세에서 균형 발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 단일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윤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분석해보면 메가시티와 강소도시 육성 계획이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입니다. 권역별 혁신특구 조성, 지방대학 육성 등의 내용도 있지만 구체성은 다소 부족했고 특히 10대 핵심 공약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아쉬움과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부산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은 인수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안 위원장과 단독으로 만나 향후 새 정부의 균형 발전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선거 기간 균형 발전을 강조해온 안 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 지속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과 법인세 차등화에도 노력하겠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지역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법적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가 당초 TF팀에서 한층 강화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은 지역으로서는 반가운 소식. 균형 발전 의지를 새 정부 국정 철학에 얼마나 녹여낼 수 있을지 안철수 위원장의 앞으로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오늘 오전 경남 남해 앞바다에서 바지락잡이 어선 한 척이 뒤집어졌습니다. 선원 3명이 뒤집어진 배 안에 갇혔다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군 창선면의 부윤리 선착장 인근 해상입니다. 바지락잡이 어선 한 척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에 나섭니다. 좌측 연구자! 좌측! 이리 오세요 빨리! 전방선박으로!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선원 6명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3명은 바다에 빠졌다 인근 어선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전복된 배 안에 갇혀버린 상황. 약 45분 만에 구조됐지만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배가 뒤집혀져 있다 보니까 갑판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엎드려져 계신 거죠. 3분이 계신 그 부분에도 기가 없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78살 A씨 등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어선은 그물을 올리던 중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물 속에 함께 끌려 올라오는 뻘모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남해안에서 바지락 어선이 비슷한 이유로 전복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경은 사고선의 최대 승선 인원은 5명으로 1명 초과 탑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재량 초과 여부 등도 함께 따져보고 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네, 자신의 신체를 찍은 옛날 사진이 갑자기 온라인상에 올라와 판매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 평범한 가정주부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됐는데 이 사진을 촬영한 남성과는 합의를 했지만 갑자기 잠적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지내는 가정주부 A씨. A씨는 지난 2016년 말 지인으로부터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채팅 앱에 자신의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는 말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A씨의 사진들은 이미 퍼질 대로 퍼진 뒤였습니다. 여자 이름부터 몇이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내 사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랭킹 여자 중 1위인 거예요. A씨의 사진은 예전 남자친구가 유포한 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A씨는 경찰 신고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고 내가 이뤄놓은 가족들이 알게 되면 이건 정말 가정이 파탄나는 일인 거예요. A씨는 사진을 유포한 전 남자친구 B씨와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진 삭제 등에 합의했습니다. 합의금은 2023년까지 매달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전달은 지난해 12월 중단됐고 B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만 전해 들었습니다. 전 남자친구 B씨가 5년의 시점을 기다려 잠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B씨는 취재진의 연락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드렸고 차라 코로나에 마스크 끼는 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덜 알아보니까 경찰이 B씨가 유포한 또 다른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순간 찍힌 본인의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여성의 고통은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네,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들 가운데 술로 인한 성범죄 우려가 크면 법원이 음주 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지난해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생기면서 보다 강경하고 빠른 대응으로 구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유흥가 앞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술에 취해 있는 50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음주 측정을 실시합니다. 성범죄 우려로 법원은 이 남성에게 음주 제한 결정을 내렸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의 4배를 넘어섰습니다. 0.2. 2차 측정할까요? 신속수사팀은 이 남성을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도 보호관찰기관 음주 성범죄로 음주 제한 결정이 내려진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집에서 4차례 술을 마시다 불시 검문해서 적발됐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된 것인데 경남에서는 첫 구속 사례입니다. 지난해 8월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전국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이후 부산에서는 음주 제한 위반으로 8명을 체포해 2명을 구속했으며 경남에서는 6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기존에 34일이 걸리던 그 수사 후 송치 기간을 수사팀 출범 이후에는 약 15일 이내로 줄이게 되었고 또 현장에서 음주 시 적발이 되게 되면 현행범 체포 후 바로 구속을 하게 됨으로써 재범을 막게 되는.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음주 제한뿐만이 아니라 외출 제한, 허위 보고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 앞에는 지상 6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공공기여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는데요. 하지만 관할구청과 사업자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장 5월에 준공 승인이 가능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이진 베이시티입니다. 지상 69층, 1,300세대 규모로 송도판 LCT로 불릴 만큼 서부 상권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로 꼽힙니다.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7년 전 해당 부지의 주거 비율을 50%에서 80%까지 올렸습니다. 4성급 호텔과 주차장 200면, 사회 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할 수준의 공공기여가 그 조건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서구청과 시행사가 공공기여 금액을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 사회 통념상이란 애매한 문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지난해부터는 부산시의회 주도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상단도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사전협상 지침을 적용한 서구 측은 144억 원을, 호텔 비용 적자를 주장한 시행 측은 100억 원 이상을 내놓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지난주 최종 결렬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144억을 제시를 했고 이진에서는 100억으로 해서 결렬이 났고 어쨌든 조건부 이행을 안 한 걸로 되지 않습니까? 서구청에게 남은 카드는 당장 5월에 있을 준공 승인을 보류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입주는 가능하지만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묶이고 시행사와 법정 다툼까지 예상돼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철저한 사회공헌에 대한 공공기여금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하는 게 맞았고, 시가 이렇게 결정할 때
그 부분도 좀 제대로 된 결정은 아니다. 논란의 여지를 남겨주버린 거니까. 서구청은 늦어도 입주 전까지 시행사 측과 공공기여금 담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규모가 큰 동물병원이 없어 반려동물 중증 치료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야 했던 부산에도 대학 동물병원이 들어섭니다. 경상국립대가 동명대 캠퍼스 부지에 동물병원을 만드는데요. 지역을 넘어서 새로운 상생협력 사례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부울경 지역의 유일한 대학 동물병원인 경상국립대 동물병원입니다. 복합 골절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 반려동물의 중증 치료를 전문으로 담당합니다. 연간 4천여 건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반려동물 가구는 전체의 33%로 전국 평균 26%보다 많습니다. 부산에서는 7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증 치료를 받으려면 진주나 서울 등으로 원정을 떠나야 합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멀리까지 가야 한다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가운데 부산에도 대학 동물병원 설립이 추진됩니다. 동명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경상국립대가 병원 운영을, 부산시는 각종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 경계를 넘어 광역지자체와 국립대, 사립대가 나선 국내 첫 초강력권 협력 사례입니다. 그 메가시티에 걸맞는 초강력 협력의 모델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와야 하는데 모범 사례 하나가 또 창출되었습니다. 동명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 보건학과 등을 개설합니다. 사립이든 국립이든 서로 공유 개념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산업군의 학생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죠. 부울경 메가시티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주는 반려동물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산 쪽은 또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기술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요하고 공급에 이제 맞았다.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 분원은 교육부 승인을 거쳐 오는 2025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부산 경남 병의원에도 많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부산 경남의 병원은 모두 1,109곳으로 오전부터 병원마다 한두 시간씩 긴 대기줄이 늘어섰고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810명, 경남에서는 27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가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호텔 등을 건설하는 하동군의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의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사업을 기획했던 기획재정부도 원점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결정했고 투자하기로 한 건설사도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MOU를 해지했는데 하동군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무모한 추진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낮 11시 반쯤 창원 한화 디펜스 제2사업장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던 70대가 9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대교에서 천마터널 구간의 연속통행 요금 할인 제도가 내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연속통행 요금 할인제는 유료도로 요금소를 킬로미터당 3분 안에 연속으로 통과할 경우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통행료 할인은 하이패스 장착 차량만 적용되며 경차 등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할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경남도와 관할이 겹치는 거가대교를 제외한 시내 7개 유료 도로에서 연속통행 할인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옛 부산 침례병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비수도권 첫 보험자 병원 설립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오늘 보험자 병원 부산 설립을 위한 민관정 결의대회를 열고 앞으로 정부와 보험자 병원 설립을 협의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2017년 파산한 침내병원 부지 소유주인 유암코와 499억 원으로 합의한 부지 매매 계약을 지난달 체결했습니다. 부산시는 대금 완납 전이라도 시원하게 봄비가 내려주면서 건조함을 달래줬는데요.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일 출근길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다시 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이 껑충 뛰면서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도 바다 안개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11도 정도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2도선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반면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이 19도, 거제는 18도, 밀양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6도, 양산은 20도 등으로 한낮에는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온 뒤 기온은 소폭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